자, 이게 마이크로소프트 엑셀의 화면인데요. 지금부터는 아주 간단한 개발 사업의 타당성 검토의 사례를 가지고 직접 이 엑셀 파일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설명할 사업 타당성 검토의 내용은 실제로 전문가들이 사업 타당성 검토할 때 다루는 내용보다 아주 축약한 겁니다. 핵심적인 개념만 이해할 수 있도록 아주 간단하게 필요한 내용 위주로 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내용을 축약하다 보면은 좀 무리하게 현실과 맞지 않는 내용도 있을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은 무시하고 전체적으로 엑셀 파일을 어떻게 구성하고 각 셀들을 어떻게 연결해서 연산을 하는지, 그리고 핵심적으로 구하려고 하는 지표가 무엇인지 중심으로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워드 같은 경우는 그냥 보통의 문서를 쓸 때 많이 쓰는 거고, 파워포인트는 프레젠테이션 할 때 많이 쓰죠. 엑셀은 계산을 할 때 많이 씁니다. 이게 일종의 계산기인데 좀 복잡한 계산을 하려면 계산을 위해서 필요한 숫자뿐만이 아니라 그 숫자를 위한 연산 기호도 넣어야 되고, 또는 일정한 수식을 계속 반복적으로 사용할 때 그때 미리 어떤 수식을 만들어서 넣어 놓은 걸 함수라 그래요. 함수 같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로 개발되어 오다가 이제 이렇게 돼 왔어요. 이 화면을 보면은 먼저 여러 가지 이제 기능을 위한 단추들이 있고,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격자로 된 수많은 칸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이 셀과 셀 간의 어떤 계산을 해주는 이런 프로그램을 스프레드시트라 그래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드는 스프레드시트 프로그램의 이름이 엑셀인 거고, 이제 구글에서 제공하는 스프레드시트의 이름이 구글 시트인 거예요. 왜 시트냐면은 이런 화면 자체를 이제 시트라고 부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엑셀을 보면은 방금 말씀드린 이 격자 모양의 시트들이 있고, 여기가 필요한 정보들을 입력하는 장소들이에요. 그다음에 이 하나하나의 이제 셀들끼리 어떤 연산을 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뭐 "어떤 걸 하라."라고 이제 얘기를 하려면 눈으로 뭐 이 셀, 저 셀 이렇게 손가락으로 짚어가면서 얘기할 수 있겠지만, 컴퓨터한테는 이 각각의 셀의 주소를 정확하게 알려줘야죠. 그 주소가 바로 가로축에 있는 알파벳과 세로축에 있는 숫자예요. 그러니까 모든 셀은 자기 고유의 셀 주소를 가지는 거예요. 여기가 A1이죠. 그다음에 얘는 B1, 얘는 A2 이런 식으로 주소가 되는 거예요. 멀리 있는 거 하나 딱 짚으면 얘 주소가 지금 이거 V에 요렇게 가 가지고 뭐 28 이렇게 알아보기가 좀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셀을 클릭하면은 고 해당하는 주소가 조금 색깔이 달라져서 쉽게 눈으로 찾을 수 있게 해 주고, 그리고 요 가운데 여기 있는 요 셀에는 그 주소가 적히는 거예요. 보통 엑셀 작업할 때 이거를 유심히 보지 않는데 요게 바로 인제 주소를 보여주는 그런 셀이에요. 그리고 내가 손으로 어떤 주소를 선택할 수도 있지만, 여기다가 M7 이라고 내가 주소를 치면 커서가 이 M7 으로 가요. 요게 그 주소를 나타내는 것이다. 엑셀은 하다 보면은 계산의 양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이 시트를 하나뿐만이 아니고 여러 개를 제공해요. 지금은 뭐 용도 및 규모 계획, 투자 및 조달 계획, 시트마다 이름을 넣어 놨는데 그냥 처음에 열면은 빈 시트만 딱 있는 거죠. 그리고 내가 거기다 시트를 필요해서 더 추가하고 싶으면 오른쪽에 있는 더하기 요거를 딱 클릭하면 돼요. 그러면은 인제 시트 1, 시트 2 이런 식으로 내가 열어 놓은 시트 오른쪽에 계속 시트가 생겨요. 두 번 클릭하면은 이름을 내 마음대로 바꿀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작업의 제일 기본은 이 시트 위에서 하는 거고, 시트는 주소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주소가 요 칸에 나타나고, 그리고 내가 여기다 주소를 치면 커서가 그 칸을 찾아가고 하는 로직이고, 요런 주소를 가지는 시트를 우리가 원하는 만큼 여러 개를 만들 수 있다 하는 거를 먼저 이해를 하시고, 주어진 문제 해결하는 것 위주로 엑셀을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요렇게 한번 체계적으로 설명을 들어 놓으면 편하실 거예요. 작업을 하려면은 여러 가지 기능이 필요한데 그 필요한 기능들은 이 위에 있는 메뉴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뭐 아리아 한글 포함해서 대부분 사무용 프로그램들은 이 위에 있는 이 메뉴의 구성이 비슷해요. 그리고 하나 인제 굉장히 중요한 게 반복적이고 흔히 쓰는 수식 또는 연산, 그런 거는 미리 저장해 놨다가 "불러다 쓴다."라고 얘기했는데, 엑셀이 엄청나게 많은 그런 함수를 저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함수를 잘 쓰는 게 실력이에요. 또 찾아보면 여기 fx 여기 있어요. 갖다 놓으면 함수 삽입 이렇게 돼 있죠.
예를 들어서 어떤 셀을 하나 딱 클릭한 다음에 FX를 딱 누르면 내가 이 셀에서 어떤 함수를 사용해서 연산을 해 보겠다는 취지예요. 근데 그 함수의 종류가 되게 많아요. 맨 위에 여기다가 내가 찾는 함수 이름을 잘 모르겠을 때 대충 치면은 걔를 찾아주기도 하고, 그다음에 카테고리별로 나누어져 놓은 거를 이제 열어서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최근에 사용한 함수를 보여주세요 했더니 binom.dist, beta.dist, npv, geomin, sum 뭐 이런 함수들을 쓴 거예요. 얘들이 다 함수 이름이에요. 이런 걸 썼대요. 그러니까 최근에 작업한 엑셀 파일에서 보여줬던 것처럼 함수에서는 최근에 쓴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이제 최근에 사용한 함수 말고 이제 종류별로 보여주세요라고 얘기하고 싶으면 재무, 뭐 ACC RINT, ACC RINTM 함수가 되게 많아요. 이번 수업 시간에 배울 함수 중에 아까 봤지만 IRR이라는 것과 NPV라는 거는 이번에 한번 사용해 볼 거예요. 근데 요게 두 개가 이제 가장 기본적인 거고, 뭐 IRR 안에도 MIRR이 있고 XIRR이라는 것도 있고 좀 더 복잡한 함수들도 막 있어요. 그다음에 날짜나 시간과 관련된 함수도 있어요. 이 날짜의 함수가 뭐지? 뭐 헷갈릴 수 있는데, 뭐 어떤 달의 제일 마지막 날을 골라주세요. 뭐 이런 함수를 만들어서 넣을 수 있어요. 찾기나 참조 영역과 관련된 함수가 있어요. 지금까지 본 거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처럼 연산 기능 자체가 강조된 거라면 그 연산에다가 어떤 숫자를 넣어서 계산할지 계산할 대상을 잘 특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거 할 때 아까처럼 셀을 그냥 딱 커서를 클릭해서 그냥 할 수도 있지만 그 선택 자체도 굉장히 고난도로 이제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 표 안에서 하나, 둘, 세 번째 열에 있는 것들을 다 넣어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막 정할 수 있다고요. 이런 걸 잘 쓰면 아주 방대한 양의 엑셀 작업을 아주 빨리빨리 잘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중에서 아무거나 예를 들어서 NPV를 탁 눌렀어요. 그러면은 그 함수를 쓰는 법이 여기 나와요. 지금 이 셀에다가 뭔가의 NPV 값을 써주세요라고 시작한 거예요. NPV를 계산하려면은 어떤 변수들을 넣어줘야만 그것들의 NPV가 구해지지 하는 것부터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죠? 근데 엑셀은 친절하게 이런 값을 넣어줘라고 얘기를 해요. 첫 번째는 rate라는 걸 넣어주세요. 그 다음에는 계산하고 싶은 밸류들을 있는 개수만큼 넣어주세요. 이거예요. 그리고 설명도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보면서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저렇게 이걸 눌러서 메뉴로 할 수도 있지만 그냥 손으로 그걸 그냥 내가 입력을 해도 돼요. 그래도 굉장히 친절하게 설명이 나와요. 비교적. 단축키처럼 NPV 같은 경우는 는 해가지고 NPV 치면은 돼요. 그러면은 내가 이제 이름이 좀 헷갈려. NP 뭐였더라? 뭐 이러면은 이거 두 개 들어가는 함수를 엑셀이 다 보여줘요. 아까 같이 이 얘를 누르면은 이게 박스가 떴잖아요. 박스는 안 뜨지만 단축키처럼 빨리빨리 쓰는 사람들한테는 이 안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인자들이 뭐였는지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설명을 보여줘요. 그래서 괄호 안에 첫 번째 레이트 넣으시고 콤마 찍은 다음에 밸류들을 넣으세요 하고 지금 얘가 밑에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하면은 안 헷갈리고 오류 없이 빨리빨리 할 수 있겠죠. 그죠? 엑셀이 굉장히 친절해요. 이게 이제 엑셀에 대한 개요 설명의 전부입니다. 시트 이름이 있어요. 일단은 시트 1의 이름을 용도 및 규모 계획이라고 바꾸세요. 용도 및 규모 계획이라는 시트에다가 먼저 시작을 할 텐데, 개발 사업 하려면은 먼저 뭐 사업명 이런 것부터 좀 적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엑셀에는 시트가 너무 많기 때문에 아까 데이터 시트가 있고 그거 갖고 뭔가 계산하는 데이터 셀이 있고 계산하는 수식이 들어가는 셀이 있고 이렇다고 그랬는데, 그 외에 그 각각의 데이터가 뭔지 설명하는 용도로 셀을 다 마음껏 쓰면 돼요. 그래서 먼저 개발 사업명하고 그게 어딘지 대상지 정도는 처음에 맨 앞에 딱 나와 있어야 이게 무슨 사업을 검토하는구나 하는 걸 알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쓸 때는 그냥 여기다가 아무거나 문자는 문자대로 쓰면 얘가 문자로 인식을 해요. 그러니까 저렇게 쓰면 되는데, 엑셀의 기본적으로 셀의 폭 자체가 한정이 돼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는 위에 올라가서 이거 밀었다 당겼다 하면은 셀 폭은 마음대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한 줄만 쓰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 얘를 늘리면 이 밑에 있는 이 줄이 다 늘어나잖아요. 근데 사실 엑셀에서는 이렇게 길게 글 쓸 일이 별로 없어요. 밑에 것처럼 이렇게 짧게 짧게 숫자로 쓸 일이 많기 때문에 이거를 한 셀에다 다 쓰고 길게 늘어버리면 이 밑에 공간을 쓰기가 좀 불편해져요. 그래서 이렇게 길게 늘어지는 문장 같은 경우는
셀을 합칠 수 있어요. 그 합치는 기능이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이렇게 긴 말을 썼어요. 근데 사실 지금은 눈으로 보면 옆으로 길게 가 있지만 얘는 이 O2라는 셀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냥 칸이 넘어가니까 옆으로 보여준 건데 옆에 이 보여져 있는 이 부분도 옆에 칸에 값이 없으니까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 만약에 1이라는 값이 하나 들어있으면 여기서 끊겨요. 오른쪽에 아무 값이 없을 때나 아까처럼 보여주는 거지. 그럼 다 볼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럴 때 셀을 합쳐 가지고 큰 셀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 얘를 필요한 만큼 쭉 잡아서 위에 보면은 셀 병합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얘를 딱 누르면 요 행에서만 여기서부터 요까지 한 셀이 된 거예요. 그 밑에는 여전히 쪼개져 있죠. 그러면 밑에 셀들을 요거처럼 표 만들고 활용할 수 있겠죠. 그죠? 요렇게 셀 병합해서 제목을 딱 만들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구글에서는 시트에서는 오른쪽 클릭하면 그 안에 대부분 기능이 다 있어요. 거기서 찾으면 될 것 같아요. 못 찾는 사람은 구글 시트에 가보면 위에 한 줄 쭉 기호들 있는 것 중에서 굵게 글씨 쓰기 B, 그 다음에 이탈릭인 I, 그 문자들이 있는 거 옆에 보면은 색칠하기 있고 그 옆에 바둑판이 있고 그 옆에 보면 있어요. 만들었어요. 근데 이상한 게 얘는 여기 보면은 60%라고 숫자로 돼 있는데 여기에는 건폐율 60%라고 보이고 있어요. 이게 원래 건폐율 60% 하면은 글자가 셀 왼쪽에 있어요, 오른쪽에 있어요. 좌측 정리라는 거 무슨 말이에요? 저게 지금 숫자란 말이에요, 문자란 말이에요? 이게 문자니까 문자 더하기 1 하면 계산이 안 되잖아요. 문자에다가 어떻게 1을 더하란 말이에요? 이러면서 밸류를 구할 수가 없어요 하고 에러 메시지가 지금 뜬 거예요. 근데 얘는 어떻게 숫자일 수 있을까? 실제로 교수님이 입력한 것은 60%라고 입력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아까 숫자 말고 당겨 들어가면 문자로 기억한다고 그랬잖아요. 뭐 60별, 별 이런 식으로 치면 세상에 이런 숫자는 없으니까 당연히 문자로 인식하거든. 근데 퍼센트 기호는 엑셀이 조금만은 퍼센트요? 이렇게 인식을 해요. 퍼센트를 워낙 많이 쓰니까. 그러니까 퍼센트 기호까지는 엑셀이 숫자로 같이 인식을 해줘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그냥 60이라고 치면 숫자로 60인데 그 뒤에 퍼센트까지 치면 엑셀이 0.6이요 하고 0.6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60%가 0.6이잖아, 그지? 그래서 는 이거 60% 더하기 1 하면은 160% 이렇게 계산을 해주는 거예요. 1이 100%잖아. 더하기 60% 했으니까 160% 계산하는 거죠. 그 퍼센트까지는 숫자로 인식을 해요. 근데 저기다가 건폐율이 60%라는 표현을 해주고 싶다. 그러면 이 셀에서 우클릭을 딱 해요. 그러면은 이제 셀 서식이라는 게 있죠. 이 셀과 관련해서 내가 이 셀에다가 테두리를 그을 수도 있고 글꼴을 바꿀 수도 있고 이런 건 많이 해봤잖아요. 그죠? 워드나 파워포인트에서 그런 것처럼 표시 형식이라는 게 엑셀에는 있어요. 저 숫자를 원래는 60이라고 썼어요. 그런 다음에 셀 서식으로 가면 표시 형식이 일반으로 돼 있어요. 특별하게 우리가 서식을 정해주지 않으면 모든 셀은 일반이 돼요. 그러니까 일반은 뭐 특별히 서식 정한 거 없이 60이요? 그럼 숫자 60 이렇게 그냥 이해하는 그런 표시 형식을 말해요. 값은 60인데 표시를 그냥 저렇게 60으로 해주세요 돼 있는 거죠. 근데 아까 여기다가 퍼센트라고 뒤에 쳤잖아요. 그러면은 그 많은 표시 형식 중에서 엑셀은 자동으로 100분율이요 하고 이해를 해요. 100분율이요? 그러면은 입력은 60이라고 돼 있지만 실제로 60%라는 얘기군요. 실제 값은 0.6이라는 얘기군요 하면서 100분의 1의 값을 엑셀이 딱 인식을 해요. 퍼센트를 바로 같이 쳐주면. 그래서 지금 얘는 100분율이라는 표시 형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퀴즈. 60이라는 숫자를 그냥 쳤어요. 그런 다음에 얘를 표시 형식을 100분율로 바꾸면 6000%가 돼요. 아까는 입력할 때부터 퍼센트를 같이 쳐주면 엑셀이 60% 이렇게 인식하는데 60이라고 입력을 해놓고 그러면 이미 엑셀이 숫자를 60으로 인식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얘를 퍼센트로 보여줘 이러면은 곱하기 100 한 것만큼 보여주는 거죠. 1이 100%니까 60은 6000%죠 원래. 보여주는 형식만 다르게 보여주는 거예요. 값은 똑같아요. 얘를 만약에 6000%라는 거를 100분율로 보여주지 마시고 그냥 숫자로 보여주세요 그러면 60으로 보여줘요. 일반으로 보여주세요 해도 마찬가지고 숫자나 일반 거의 형식이 비슷해 60으로 보여줘요. 그 다음에 60이라는 이놈에다가 다시 셀 서식을 가서 말을 좀 써놓고 싶어 그러면은 사용자 지정으로 가면 돼요. 사용자 지정은 내 맘대로 형식을 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퍼센트 해놓고 들어왔으니까 이 뒤에 퍼센트가 일단 붙어 있죠.
이게 형식이에요. 이 숫자 퍼센트로 보여주세요라고 얘가 지금 인식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앞에다가 건폐율 하고 이렇게 쳐주면 엑셀이 그냥 그 말을 써줘요. 표시만 그렇게 해줘요. 자기가 인식하고 있는 값을 바꾸는 게 아니고. 그러면 이렇게 건폐율 60% 돼요. 하지만 엑셀은 여전히 얘를 0.6으로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이 표시 형식은 내가 편하려고 넣는 거죠. 내가 여기다가 건폐율이라는 표현 없이 그냥 셀 서식 해가지고 백분율로만 만약에 해놨다면 시간이 지나면은 이게 뭐였더라? 헷갈릴 수 있죠. 이제 그런 걸 위해서 이렇게 설명을 쓰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문자로 써버리면 이 60이라는 숫자를 이용해서 연산을 할 수 없기 때문에 60%라고 숫자를 먼저 엑셀한테 가르쳐 준 다음에 표시 형식만 건폐율로 바꾸는 거예요. 근데 퍼센트는 수학에서 너무 많이 쓰죠. 그래서 60 이게 적었어. 얘를 퍼센트로 나타내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 퍼센트 기호 있어요. 얘 탁 치면 돼요. 6차 이렇게 되죠. 만약에 60%를 적고 싶다. 60%는 숫자로 0.6이잖아요. 엑셀에서는 앞에 있는 0은 안 쳐도 돼요. 그냥 2.6이라고만 치면 얘가 0.6으로 인식을 해요. 걔를 0.6은 소수점 있으니까 불편하니까 퍼센트로 보여줘 라고 탁 누르면 얘가 60% 이렇게 보여줘요. 근데 소수점 자리도 좀 넣어줘 그러면은 이거 왼쪽 거 누르면 소수점 자리가 막 늘어나요. 오른쪽 거 누르면 소수점 자리가 막 줄어요. 다 보기 형식이에요. 60%나 60.00%나 같은 값이죠. 그죠? 엑셀한테 숫자를 바꾸라고 한 게 아니고 이 값은 0.6이야. 하지만 나한테 보여줄 때 퍼센트도 붙여주고 소수점에 두 자리도 넣어주고 이렇게 보여줘 라고 이제 그냥 명령한 거죠. 그래서 건축 면적이 이제 600까지 이제 나왔어요. 엑셀표로 작업을 할 때는 이미 입력되어 있는 숫자는 무조건 참조. 그리고 그 숫자가 어디에 입력되어 있는지를 항상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큰 판을 만들 때는 숫자를 입력한 셀들은 이렇게 색깔을 넣는 경우도 있어요. 이것들은 내가 입력한 거예요. 이 판을 만들 때는 대지 면적은 손으로 넣고 건폐율 용적률은 내가 숫자 손으로 넣구나. 그렇지 않은 흰 것들은 전부 다 이제 계산된 식들인 거죠. 지하는 내가 숫자로 넣네. 이런 식으로 오히려 해주면 요것들은 둘 다 어차피 숫자고 층은 그리고 얘는 합계로 돼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사업 공간은 얼마, 푸드코트는 얼마 하는 게 다 이제 수식이었죠. 합계도 수식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들어와서 봐도 하나하나 안 찍어 봐도 아 여기는 숫자로 입력된 게 요거구나. 나머지는 다 수식으로 걸려 있구나 하는 걸 파악할 수 있죠. 엑셀을 잘하는 테크닉이 좀 그런 거예요. 여기도 보면 다 수식이잖아. 전용률. 공용 면적 당연히 수식이고 합계 당연히 수식이고 그럼 내가 입력한 거는 전용률 이거밖에 없죠. 이것도 지금 내가 55%를 4번을 쳐놨는데 좀 쉽게 하려면은 용도별로 전용률이 다르지 않다. 지금처럼 그러면은 다 맨 위에 칸을 참조하도록 해놓으면 더 편할 수도 있겠죠. 그죠? 요거 하나만 이제 노란색인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표가 지금 크게 하나 있지만 이 전체에서 내가 숫자로 입력한 건 얘밖에 없어요. 전부 다 읽어온 거지. 요런 걸 주의해 가면서 작업을 해야 돼요. 일단은 지난주까지 요렇게 작업을 했어요. 이게 뭐냐면은 용도와 규모 계획을 짠 거죠. 이런 3가지 용도로 이 정도 규모로 배분을 하겠다.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투자 및 자금 조달 계획을 짜야 돼요. 총 돈이 얼마나 들고 그 돈을 내가 어떻게 조달할 건가 하는 걸 결정해야 되고요. 그게 끝나고 나면 다 만들었으니까 이제 팔아야죠. 임대하고 매각하는 계획을 짜야죠. 그게 다 끝나면 이제 이 모든 조건을 활용해서 사업 타당성 검토를 할 수 있는 거예요. NPV와 IRR을 계산할 수 있다는 얘기죠.